백플랜 아키텍처를 씁니다. 그러니까 백플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770 SR이나 이렇게 모듈 다 빼면 뒤쪽 기판 있잖아요. 기판에 이게 뭐야 그 핀들 쭉 있잖아요. 그게 백플랜이에요. 뒤쪽에서도 백플랜이에요. 우리 컴퓨터 보면 밑바닥에 마다보드 있잖아요. 마다보드 있고 거기에 PCI 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일 상위 레벨의 장비들은 미드플랜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모듈들이나 CPU를 서로 연동해주는 그 기판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미드플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슈퍼바이저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 메인 CPU, 메인 운영체제 돌리는 놈. 시스코는 슈퍼바이저 엔진, 알로는 뭐 CPM, 뭐 용어야 많죠. 다른 데는 뭐 라우팅 RP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여러분 말 다 틀려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운영체제 OS가 여기가 돌려요. OS가 두 개로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NPU들이 들어있는 패킷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까 패킷 처리가 어떤 작업이 있었죠? 아까 33가지의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큐잉 작업, 스케줄링 작업, 뭐 이런 작업, QS 관련된 부분 하는 NPU 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것도 용어를 뭐 여러 가지 써요. 지금 여기 알로는 지금 뭐라고 불렀냐면 XCM이라고. XCM? 이거 모듈이구나. 통째로 묶어져 있는 모듈에. 하여튼 XCM이라고도 부르고요. 시스코는 MSC라고도 부르고요. 스파라고도 부르고요. 알로 또 여기 7750에서 ROM이라고 부르고, 뭐 요거는 지의 마음이에요. 또 요거는 주로 패킷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에 미디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모든 라우터들 내부 버스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속안에서 전기로 처리하잖아요. 전기로. 그래서 근데 이쪽은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포트가 거의 뭐 광포트거나 아니면 뭐 이전에 RJ45 포트 뭐 이런 거밖에 없지만 그전에는 뭐 시리얼도 있었고 다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굉장히 의존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켰어요. 이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고장이 날 때 이 분리도 용이하고 그 RMA도 되게 용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으면 MD 파트가 고장나도 이거 같이 다 갈아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만 고장나는데 요거는 살아 있는 건데 요거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듈 방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시스코는 스파라고 그래요. 스파. 이게 10이구나. 10이고 여기가 스파구나. 알로는 NDA라고 불러요. 얘는 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XMA라고 부르고 있죠. XMA.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스코 CRS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립이라고 불러요. 지네 마음대로 다 부르는 거죠. 아키텍처 보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와 이 모듈들을 아주 내부에 여기 버스로 연동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속도가 느리니까 버스는. 그래서 이 모듈들과 모듈, 그 다음에 이런 슈퍼바이저 엔진, 얘들 간에 아주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 전용 내부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스위치예요. 이더넷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셀을 스위칭할 수도 있고 패킷을 스위칭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프레임을 스위칭할 수도 있고.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스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위칭 패브릭이라고 불러요. 이 스위칭 패브릭도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들어있고 이거를 이제 필요한 수만큼 집어넣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기본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놈들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크기도 엄청 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작은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770 SR이라든지 시스코의 뭐 카탈리스 6509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를 통합하는 거죠. 통합. 어떻게 통합하냐면 이 슈퍼바이저 엔진 속안에다가 스위칭 패브릭을 내장을 해요. 슈퍼바이저 엔진 속안에다가 스위칭 패브릭을 이렇게 내장해서 2장 정도 넣죠.
다음에 이걸 백플레인으로 서로 연결을 해. 백플레인. 뒤쪽에 있는 거를 백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알로로 얘기하면 IOM에다가 MDA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걸 하나처럼 묶어요. 소관에다가. IOM, MDA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 우리는 IMM이라고 불렀는데, 시스콤은 모듈이라고 불러요. 모듈.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있을 거는 다 들어있어요. 스위칭 패브릭도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 스위칭 패브릭의 슈퍼바이저 엔진에 내장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따져야 될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액티브가 스탠드바이로 이렇게 절체를 할 때, 얘가 얘를 리더너십 모드를 쓰느냐, 아니면 일반 모드로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리더너십 모드다 그러면 얘가 1테라의 스위칭 패브릭이 늘려 있으면 리더너십 모드로 쓰면 1테라밖에 못 써요. 완전히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얘 죽으면 바로 여기를 뜨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얘가 죽으면 전체를 할 때 전혀 패킷 손상이 없어요. 근데 얘 1테라인데 잠깐 전체되면 한 3초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1테라 했고 2테라로 쓰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더너시 없이. 그런 모드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 2테라의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신 이제 얘가 죽고 절체할 때 한 3초 정도 패킷을 드랍되는 거죠. 그건 모드에 따라서. 근데 이런 아키텍처로 미들플레인 아키텍처 쓰는 거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스위칭 패브릭도 계속 뽑거든요. 필요한 수만큼. 나중에는 샤시를 만들어야 해. 샤시를. 이것만 전문적으로 멀티 샤시로 가면 스위칭 패브릭만 있는 샤시. 네.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인터플레인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백플레인 인터플레인. 근데 뭐라고요? 백플레인. 예, 백플레인에 기능 아무것도 없어요. 전원 공급도 안 되고. 전원 공급은 그건 당연히 하죠. 예를 들면 전원 공급하고 모듈 간의 통신 시키죠, 예. 그다음 클락도 제너레이션에서 진짜 보내줄 수도 있고, 별로 할 일이 없죠. 이거는 전원 공급을 일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미드플레인. 그것도 똑같습니다, 거의. 얘네들 간에 서로 연동시켜주는 역할. 중요한 건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박스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박스에 이제 이게 미드플레인이나 백플레인이 있긴 하지만 별로 거기에 속안에 보면은 반도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하드웨어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 중에서 라우터가 하는 일 중에 이제 라우팅이라는 작업 중에 이제 패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태틱 라우터하고 다이나믹 라우터에 대해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스태틱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가 직접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수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을 스태틱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자 대신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걔가 알아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룹이 생기지 않은 토폴로지와 패스를 만들어지는 걸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태틱 라우터는 언제 쓰느냐? 좀 간단한 네트워크에 씁니다. 간단한 네트워크.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우터는 메시드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스태틱 라우터를 잘못하다 보면은 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러니까 시스코의 가장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을 인증하는 시험 중에 CCI라는 시험이 가장 오픈 레벨이 있는데, CCI에서는 스태틱 라우터 썼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쓸 일이 없습니다.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 룹 돌기 때문에. 그러나 용도는 그런 어떤 패스를 만드는 용도보다는 주로 트래픽 엔지니어